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1월 26일 토요경마 UCC 예상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주말에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제 계속 포근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주로 했던 어떤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아직까지 또 하나는 출전 적체 현상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이트가 거의 풀 게이트죠. 국내에서는 5군 경주 하나만 11마리고 나머지는 찰 수 있는 만큼 다 찼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혼전 경주고 또 월말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마들, 즉 능력마들이 월 초에 좀 대부분 많이 출전시키죠. 그게 뭐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마방에서 일찌감치 이제 상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인기마들을 좀 위주로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어떤 그 처진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내보내는데 상금이 부족한 마방들이 그런 마필들을 열심히 훈련해서 내보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변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월말 경주가 여러분들 뭐 속설에 터진다. 또 거기다 구정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겨울까지 시즌이 겨울이기 때문에 좀 고배당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분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26일 토요경마 1경주입니다. 1경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세밀히 분석해야 될 경주가 3경주, 6경주, 12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골랐습니다. 자, 이 3개 경주를 선별하는데도 상당히 제가 고심을 많이 했던,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환수는 어느 정도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혼전 경주가 많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시작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말을 꼭 노리자 내지는 유진아를 치시면 다시 한번 현장에서 차분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내산 5군 12마리 꽉 차 있는데 자, 지난 제가 요즘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달 10월 셋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이제 서울경마가 예시장 근처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잠깐 제가 이제 경주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 여기 출전했던 마필이 앱설디어였습니다. 앱설디어. 뭐 뚜렷한 충마가 있다. 그래서 앱설디어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경주는 두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앱설디어가 컨디션이 나빠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좋아진 마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약간 부진한 마필이죠. 2번 런앤 빅토리입니다.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입상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거의 쥐어짜다시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도 좀 만만하게 만났고요. 또 런앤 빅토리가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죠. 일단 앞선에서 조금 적극적인 좀 공략을 펼친다면은 이 경주에서 또 못 올 것도 없습니다. 일단 뭐 상대가 약하거나 좀 컨디션이 말씀을 드린 대로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들이 좀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2번마 런앤 빅토리를 주시하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암말들 역시 12마리 출전해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건너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1위권에 있는 10연마 센바왕이죠. 센바왕. 역시 이제 부진마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진마라기보다는 완성도가 좀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자, 이 센바왕이 9주 만에 출전합니다. 지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약간 강도가 센데 어쨌든 간에 아직 어린 마필에게 약간 그 파인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쉬어야 되겠죠.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쉬었고, 자, 이마필이 지금 강도는 좋습니다. 근데 강도는 좋은데 약간 그 미세한 파행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뛰면 1등까지는 입상의 한 자리에 무난히 올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미리 이 파행기 때문에 좀 데미지가 클 것이다. 경주에 나가서 경주를 치르면 데미지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무래도 취소를 시키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 방황을 조금 너무 여러분들 과신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 능력은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 방황이 만에 하나 취소가 되거나 설령 뛴다 치더라도 여기 주의하셔야 될 마필, 물론 3번 스마트킨도 있습니다만은, 자, 1번 허니캠프를 오늘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니캠프라는 마필은 여러분들 최근에 그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마필도 역시 아직 그 완성도는 좀 떨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약간 높은 자세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두 번의 실전에서 약간 그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게이트 위치 좋고요. 최근에 강도 높은 훈련, 또 지난주에 나오려다가 출전하려다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훈련이 좀 늘었죠. 훈련량이 늘면서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 허니캠프가 만에 하나 기습적인 선행을 감행한다면 역시 이제 1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허니캠프를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승부처인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3세마 마령 경주. 자, 스마티로드도 체구가 좀 작고요. 제일 잘 나가 부상이 약간 있었죠. 그래서 7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센탱크도 작년 12월 1일 날 뛰고 나서 이제 요배통, 허리 질병을. 자, 이런 것들, 요배통 같은 경우는 사실 경주에 좀 어떤 데미지가 좀 커요. 데미지를 크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그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런 스마티 로드라든가 제일 잘 나가 센탱크, 뭐 이렇게 어떤 주기가 좀 안 맞는 데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경주를 거기에 또 마침 때마침 컨디션이 호전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3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로 골랐습니다. 11번 제이드런입니다. 제이드런인데 상대적으로 순발력이 좀 떨어지지만 경주 거리가 1200m라는 겁니다. 물론 센탱크는 1000m, 1200을 다 뛰어봤습니다만은 제이드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다 1200을 뛰었습니다. 두 번의 경주에 1200을 뛰었는데 사실 졸전을 펼쳤지만 그때하고 지금 제이드런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힘이 차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더욱 구름이지 레디 혈통이라는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은 약간 높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의 장점들은 뭐냐면 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제일 잘 나가도 지난 데뷔전에서 안으로 약간 기대려는 모습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센탱크는 뭐 기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센탱크보다는 제이드런이 앞선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센탱크가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데미지가 경주에 나온다면, 입혀진다면 역시 제이드런도 입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축은 제이드런이다. 후차권에서는 뭐 역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요. 2번 스마티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잘 나가 센탱크, 자, 현장에서 조금 더 컨디션이 나은 놈 쪽으로 주력과 방어로 나눠서 공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요건 3살짜리 3세 이상 암말 경주인데, 이 경주는 좀 조심해야 될 마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선두 필승 직전에 깜짝 입상을 했죠.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축으로 해서 이 마필을 좀 배제하는 바람에 적중시키지 못했습니다. 뭐 캠퍼스 드리머 인기 1위권에 있었던 마필이 있었고,
자, 아무튼 선두 필승이 지난번 뛴 그 기록을 보면 상당히 늦어요. 뭐 오늘 이 기록 갖고 여기에 대비를 한다면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는 마필이고, 일단 카네 대륙도 전날 뛰었어요. 그 12월 23일 마지막, 그러니까 서울 경마 마지막 주간에 토요일 날 뛰었죠. 토요일 날 뛰었는데 기록 면에서는 거의 1초 이상을 앞서 있어요. 선두 필승보다. 거기다 이하나 기수의 51km 부담 중하까지 오히려 카네 대륙이 조금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 경주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거리가 1200m라는 것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는데, 일단 생손이라는 마필입니다. 조교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조교 훈련 초기에 강도를 높여놓고 거리에 맞게 살살 구보를 길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약하게 훈련했을 때 마필의 컨디션을 조금 세밀히 살피는 편인데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자, 11번 라운비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손이나 뭐 카네 대륙, 선두 필승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는데, 일단 이 경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스피드 쾌감과 라운 비상입니다. 일단 뭐 잠재력 측면이죠. 나머지 마필들 1번 선두 필승이나 카네 대륙, 생손 이런 마필들은 사실 어느 수준까지 딱 올라가면 끝이에요. 끝이지만, 자, 이 스피드 쾌감은 일단 뭐 앞말이지만요, 체형도 좋고요. 거기다가 자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으면서 부드럽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힘이 차면 얼마든지 띄워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스피드 쾌감이 주인공이 아니라 11번말 라운 비상입니다. 이제 데뷔전을 1300을 치렀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행심사에서 조금 순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자, 이 마필이 지금 글쎄요, 컨디션 안 좋은지 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8주 만에 출전하는데, 어린 마필이 좀 주기가 길어지면서 8주 만에 출전했다는 것은 약간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경주인데, 일단 나온 비상을 한번 주시해서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덩치도 좋고요, 뭐 자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라운 비상을 좀 현장에서 컨디션만 매치된다면 축으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사실 이 경주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진만데 믿을 마필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경주를 고배당 쪽으로 갈까 좀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일단 이런 경주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뒷심이 있는 마필을 찾는 게 기본이죠. 예상을 하든 간에, 예상가가 예상을 하든 간에,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추천을 하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뒷심이 있는 마필을 찾는 게 관건인데, 그런 마필이 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7번 신흥 으뜸이라든가 아직 힘이 좀 덜 차 있죠. 자, 11번 스피드러너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을 보면 주행 심사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근데 일단 뭐 덩치도 있고요, 순말이고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부지런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이런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 안으로 지금 그 자기가 경주에 집중을 못해요. 뛰기 싫다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자, 이런 것들만 경주력으로 집중이 되면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스피드러너가 좀 아쉽고, 이번에는 소속주의 제1고수와 같이 이제 혼합 상군에 올라가 있죠. 병합 쪽을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이 마필 뭐 주행 자세나 좀 파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아직 경주력으로 경주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요 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조금 쉬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5경주였습니다.
자, 1700m 6경주입니다. 혼합 3곤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자, 이 경주도 작년에 있었던 서울명마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선명장이 나왔습니다. 조선명장이 나왔는데 11월 24일 날 보면 인기 3위였었습니다. 3위였었는데 많이 팔렸죠. 현장에서도 많이 팔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마필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날 인기권에 있었지만 안 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어떤 다른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왜 다른 전문인들은 분명히 이 마필이 인기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직 뭔가 완성도가 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물안개를 추천해 드렸던 경주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자, 이 조선명장의 그 체형을 보면 역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상마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체의 생김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안정된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그런 체중이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470에서 한 80kg예요. 근데 이 마필이 딱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좀 단점을 갖고 있다면 발 쓰는 게 약간 부드럽지를 못해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뭐 전구 운동이라든가 리듬이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발 쓰는 게 조금 부족해요. 근데 자, 이 마필이 호주산 3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올 8월 달에 가서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세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3세 후반으로 접어드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힘이 차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필이 뭔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자, 오늘 딱 이 마필이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전력은 상당히 졸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상당히 좀 올라섰고요. 지금 이 조선명장을 보면 51kg의 부담 중량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물론 상대들도 조금 부담량이 떨어진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51kg의 부담량, 지금까지 55kg를 달다가 51kg의 부담 중량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매치가 잘 된 거죠. 기본 능력이 잠재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조교 잘 됐죠. 컨디션 올라섰고 그 다음에 힘이 찼고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조선명장이 상당히 조건이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고른 이유가 바로 이 조선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후차권이 조금 난해하지만 조선명장이 지금 두 번 꼴찌를 왔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 있을 겁니다. 배당의 환수가 나와주기 때문에 두 방, 세 방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환수는 나와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조선명장을 추구로 가겠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7경주, 국내선 5곤, 안말경주. 자, 이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능력은 없는데 편성을 잘 만나는 경주가 잘 만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바로 그런 경주죠. 아무리 조교를 잘해도 안 되는 너미드마. 다른 마필들은 뭐 점핑 출전이거나 아주 뭐 지금 전력 정체라 그러죠. 전력 정체를 보이는 마필들.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샤르카인데 샤르카가 지금 거리도 적응력이 있고요. 자, 2번 오리엔탈 패스입니다. 51kg 2역 기수, 10번 JS 러너. 가장 인기권에 있는 두 마필인데 이 두 마필을 좀 배제하고 배팅을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2번, 10번, 즉 다시 말해서 오리엔탈 패스와 JS 러너의 배당이 과연 공략을 해놓고 샤르카를 노릴 수 있겠느냐. 환수가 만에 하나 2번, 10번이 입상을 해버리면 본전도 안 되는 그런 배팅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역시 이제 뭐 3위권 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번, 10번이 워낙 인기권이기 때문에
두 마필을 축으로 해서 다른 3위권을 찾는 그 자체도 배당이 없습니다. 워낙 두 마필이 인기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른 마필들 특히 뭐 클린업 시대라든가 세이버 플라워, 뭐 홀리 파티 조금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컨디션이 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저배당이라도 10번, 2번, 10번 오리엔탈 패스와 JS 러너 두 마필의 입상이 안 되면 사실 적중하기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상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공내산 4군 안말경주 별정 경주인데요. 자, 이 경주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컨디션이 좀 좋아진 마필, 그 다음에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 이런 상황인데, 일단 1번 테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데뷔전을 빼놓고 전부 다 안말 경주만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뭐 순발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그 인기권에 있지만 조금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가지라는 것은 역시 이제 컨디션이 좋아진 하얀 누리와 금마킨입니다. 금마킨 4번 맞죠? 근데 두 마필이 다 선행마예요. 아무래도 선행 쪽에서는 순발력 쪽에서는 금마킨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하얀 누리도 컨디션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순발력을, 그러니까 앞선에 갈 수 있어요. 선행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자, 두 마필이 선행을 싸우는 그림도 좀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좀 공략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두 마필이 싸운다. 그러면 바로 뒤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10번마 레이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UCC 방송에서 정말 레이카가 정말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보여준 게 걸음이 이렇게 시원치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그 당시에 제가 인기 9위권에 있었던 애니 위너를 축으로 그 승부 경주였었습니다. 추천 경주요. 인기 9위권에 있었던. 그래서 사실 뭐 실크 포레스트라든가 임자도 아무거나 들어와도 적중이 되는 그런 경주였었습니다. 근데 결국 레이카가 입상을 하면서 이 경주가 적중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레이카의 어떤 잠재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형도 좋고요. 앞말이라서 조금 빠릿한 파워감은 좀 떨어지는데 부드럽다. 이런 마필들은 힘차면 얼마든지 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당시에 좀 가져가지 못한 게 패착이었었는데, 오늘은 뭐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2번 하얀 누리와 금마킨을 앞에 두고 바로 따라가는 아주 최적의 전개를 그릴 수 있는데, 이 하얀 누리나 금마킨이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이 두 마필은 기본권에 있어야 됩니다. 기본 배팅권에 있어야 되겠고, 역시 뭐 뒤에서 올라오는 봉암사 승군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거리 경험은 해봤지만 직전 상대가 상당히 약했죠. 간신히 이겼습니다. 물론 착차는 조금 벌어졌는데 라스트에서 벌어진 거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역시 레이카를 축으로 해서 선행마 두 마필 일단 기본 공략권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9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3세 이상마 안말 경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잘 드리죠. 뭐 주행이 안정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 이제 이런 당찬 미소나 라이징 우먼 같은 경우를 보면 주행이 이렇게 뭐랄까요, 똑바로 뛰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약간 높죠. 둘 다 똑같아요. 거의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이렇게 자세가 높으면서 좀 뭐랄까 좀 아주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사행리를 가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요. 주행 자세가.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게 주행이 안정돼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 파워까지 실리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이런 마필들은 원체 자체가 약간 삐뚤어진 주행 자세이기 때문에 이 당차 미소 같은 경우 보면 낯에서 걸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징 우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쌈박한 아주 월등한 그런 스피드는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최고 작으면서도 뛰는 마필이 10번 마이데이인데 약간 높긴 합니다만 이런 마필들이 뛰는 이유는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 근성으로 뛰는 거죠. 역시 이제 뭐 순발력도 있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8번마 애니너가 이제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조금 잘못됐다라고 좀 말하면 제가 이상하고요. 한번 뛰기 시작하니까 직전에 제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박태종 기수를 태워요. 근데 이 마필은 좀 검증이 필요한 거죠. 이제 5살짜리로 다 거의 이제 뭐 한참 힘쓸 나이긴 합니다만은 더 뭐 4살 때 한참 뛰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마필들은 강자나 거리 경험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마이데이가 가장 입상권에는 안정적이지만 후차권에서는 뭐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를 축으로 가기는 가되 후차권은 현장에서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입니다. 10경주. 홍대선 4군 경주인데, 자, 그렇습니다. 4번마 가속대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필은 제가 조교를 보면서 쳐다보지를 않는 마필이에요. 거의 쳐다보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교 이렇게, 저희 설경마 이렇게 조교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구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장구보. 원래는 강구보라는 그런 용어조차 없는데 조교를 보는 사람들이 조금 스포는 아니고 구보보다는 좀 빠르게 가고 그러기 때문에 강구보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장구보죠.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빠르게 갔다가 한 번 더 아주 강하게 옵니다. 스포를 하는데 자, 이 가속대로가 그동안 이제 주행 악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순치가 돼야 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잘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쳐다보지는 않는데 역시 이제 이번 주 내내 펜스에 붙여서 스포를 강하게 돌렸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고개가 약간 높아요. 근데 470kg대의 체형이지만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 승군전인데도 불구하고 검증을 마쳤고요. 자, 여기 적벽대전입니다. 이 등치 큰 마필들이 왜 못 뛰느냐?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힘을 많이 소진하죠. 그만큼 등치가 크기 때문에. 자, 적벽대전도 이제 34조 있을 때 주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었는데 1조로 이적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권해드렸다가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박은웅 기수 타고 1등으로 왔고요. 자,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10번마 강대국입니다. 역시 이제 승군전인데 조금 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경주에서 인기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컨디션이 지금 좋고요. 약간 이 마필도 이제 느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다 하나씩의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강대공은 뭐 그렇게 큰 단점이 있질 않고요. 거기다가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강대국이나 뭐 모든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모두 순발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컨디션만 좋으면 강대국이 승군전이라도 얼마든지 라스트에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스피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잠재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대로나 뭐 강대국 지금 뭐 컨디션이나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강대국 쪽에 조금 더 추중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축으로 세워서 한번 공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속대로는 여러분들 꼭 끼워놓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경마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 마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스페셜 싱이라든가 돌풍처럼 적벽대전 이 중에 또 컨디션 좋은 마필 하나 찾아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이 경주는 여러분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수제라든가 그다음에 볼드윈즈, 캐러라인 이 세 마필이 지금 같이 뛰었죠. 물론 이제 이피톤비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그날 포화 18% 주로였었는데 이걸 다 인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날 이피톤비가 부러졌는데요. 제가 부러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교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이마필도 제가 행사장에서 분명히 말은 아닙니다. 조교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이런 조교를 갖고 이 늘어난 거리를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경주가 이제 아주 최고배당이 터졌습니다. 인기 1위권에 2위권에 있는 이피톤비가 부러지면서요. 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조인건 기수 이제 저희 설경마 그 기수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피톤비에 대해서 좀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뭐 골편이라 하나요? 약간 그 부상이 있답니다. 뭐 큰 부상은 아닌데 그것만 좀 부상해서 회복만 하면 얼마든 뛸 마필이다.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부상이 지금 아직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 뭐 저는 좀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다 그 부상 때문에 역시 이번 주 내내 이 등치가 큰 마필을 스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피톤비는 이 경주에서도 또 꺾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대안은 누구냐? 자, 8번 볼드윈즈입니다. 볼드윈즈. 왜 볼드윈즈냐? 물론 이제 지난번에 캐롤라인이라든가 명수에게 다 졌는데요. 자, 이마필이 지금 이순철 기수가 기승한 게 벌써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철 기수가 41조로 이적을 하면서 4번 기승을 했는데 거의 다 후미권에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 볼드윈즈를 탄 기수를 보면 거의 다 무빙을 합니다. 무빙을 하는데 이마필은 결코 무빙을 해가지고는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 딱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이마필은 순발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온 힘을 아꼈다가 라스트에서 한 발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준철 기수가 요새 보면 싱크로나 아침 타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배팅에는 좀 필요 없는 뭐 3차권 뭐 이렇게 좀 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싱크로나 아침도 보면 다른 어떤 기수들이 다 앞에 붙어서 갔어요. 근데 이 볼드윈즈나 싱크로나 아침을 이준철 기수가 기승할 때 보면 거의 바닥에서 한 발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총을 정말 최대한 당겼다 한 번에 놓듯이, 그러니까 힘을 그만큼 안배했다가 라스트 300m에서 다 추진을 하는 거죠. 다 쏟아붓는 건데 이 경주는 경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이준철 기수가 4번의 적응력을 끝냈다는 겁니다. 적응을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8번 볼드윈즈를 축으로 공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은 좀 분산이 되더라도 이 경주는 볼드윈즈가 인기권에 약간 비켜있기 때문에요. 분산 배팅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볼드윈즈가 축이고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 몇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 정도를 주력 공략 후에 또 좀 필요한 마필은 방어해서 공략하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2경주 1400m 3세 이상만 핸디캡. 여기 능력마들 많이 있어요. 뭐 뉴테레칸도 제가 지난번에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입상할 것이라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물론 그날 제가 이제 골드빅도 조금 배제를 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역시 뉴테레칸을 축으로 갔어도 적중하기는 조금 애매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일단 7번 맛 노시크림 모어입니다. 예전에 뛴 것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뭐 1700도 뛰어봤고요. 그다음 거리 검증이 돼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좀 공백기를 갖고 나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 복귀전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 경주 감각을 익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 감각만 살아나면 얼마든지 띄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7번마 노 시크릿 모어를 축으로 공략을 하겠다. 역시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능력마가 있죠. 11마 푸른 미소, 동반자의 기적, 뭐 제삼미술, 뭐 이렇게 조금 더 압축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노 시크릿 모어의 컨디션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1월 26일 토요 경마 UCC 이 말은 꼭 노리자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건너뛰는 경주도 있었고요. 또 인기마 경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난타전이기 때문에 신중한 좀 배팅 전략 좀 분석을 좀 해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기운이 뚝 떨어진답니다. 여러분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그다음에가 셋째가 적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6일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